자,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서 우리 어떤 것들 먹어야 하죠? 기본 3종 드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와 함께 뮤노겐, 그리고 갤링핏, 그리고 또 크레아틴 A+ 함께 섭취해 주시면은 우리 무더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분과 영양소도 있지만 어떤 것들도 가장 많이 손실을 입고 있죠? 연골, 그쵸? 특히나 여름에 우리가 간절히 사용되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만의 사업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무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이전에 보시면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있죠? 상품군들이 있죠. 네. 오, 기대하시죠? 제가 이걸 막 진열하고 있는데 우리 팀 파트너님들께서 보시면서 저거 오늘 받을 수 있나 봐 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시야에서 나이스죠, 그렇죠? 네, 제 시야에서 보이는 사장님들 중에 뒤에 있는 사장님들께서도 말씀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좋아요. 잘 참여를 해주시고 정답 잘 맞춰주시면은 오늘도 소중히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물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무대에 난입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먼저 우리 제품 강의를 듣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PM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NTC 영양소 전달 공법입니다. 그렇죠? NTC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 원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체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그레이드가 높은 원료들이, 그리고 영양소들이 흡수되지 않으면 효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점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NTC 덕분에 이 5단계 프로세스에 의해서 세포 레벨까지 내가 필요한 영양소들, 그리고 피트라인 전 제품의 그레이드가 높은 영양소들이 세포 레벨까지 인체에 필요한 기간까지 흡수가 됩니다. 위화장에서도 원료의 파괴 없이 안정성이 잘 유지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피트라인 드시고 호랑이 기운이 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빠른 생체 이용률 향상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의 강점은 바로 무엇이죠? 원료의 레시피도 좋지만 NTC, 세포 레벨까지 영양소를 흡수시켜주는 이 강점을 꼭 비즈니스 하실 때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트라인 가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피트라인, NTC 제품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 NTC 덕분에 내가 섭취하면 건강한 컨디션 케어가 너무나도 유능하게 잘 되고 있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의 결과를 볼 수 있는 NTC와 함께 GMP, 그리고 정기적인 분석, 제품을 계속 검증하고 안정성, 전문성을 2랩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무엇이 있죠? 킬러리스트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이 킬러리스트에 제품이 등재되는 게 쉬울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타사에서도 있어 봤죠. 이거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타사에서도.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피트라인 전 제품은 제품의 전문성, 제품력, 그리고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혼입금지 약물에 대해서 안정성을 입증받았습니다. 네, 혼입하면 안 되는 약물들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피트라인의 가치는 제품의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주 특별한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실게요. 파워 칵테일이죠. 자, 한번 손들어 보실게요. 나는 파워 칵테일 오늘 먹었다. 다 드셨네요. 우리 사장님 들었다가 다시 내리세요. 네, 다 드셨죠? 네, 좋아요. 자, 이 파워 칵테일을 우리 왜 꼭 먹어야 될까요? 다시. 네. 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사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자, 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리가 다친 이슈로 여기까지만 가서 드릴게요. 네, 큰 박수 쳐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파워 칵테일을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제가 파워 칵테일은 두 가지의 강점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죠. 첫 번째 토끼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설계되어 있어서 사실 한국인들 지금 우리 다 그 영양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다들 항대 식단으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몸속을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다 영양소 결핍으로 나왔습니다. 미네랄 결핍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뚱뚱한 비만인이면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분의 몸속을 또 혈액 검사로 살펴보니 미네랄 결핍, 영양소 불균형 이런 오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파워 칵테일 한 포입니다. 네, 그래서 파워 칵테일 안에는 영양소, 불균형적인 영양소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인체에 필요로 보급될 수 있는 영양소가 설계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무기는 또 무엇이 있죠? 네! 항산화인데 좀 더. 맞아요. 근데 좀 더. 활성산소를 키워요? 없애죠. 좋습니다. 네. 큰 박수 쳐주십시오. 네. 자, 우리 사장님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우선권으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두 번째 토끼는 바로 매일매일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항산화 원료가 독보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활성산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질문입니다.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선물 없어요. 네. 누구야, 그렇죠? 정말 동갑 친구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지금 짜여져서 이렇게 이 출연진을 섭외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차인표 씨가 만난 분인데 어르신인 줄 알고, 어르신 직업이 이제 집배원이세요. 우체국.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 하니까는 이분이 저랑 동갑 친구예요, 인표 씨 이러시는 거예요. 네. 같은 연생이었어요. 같은 73년생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친구입니다, 친구. 네. 자, 정말 대박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왜 벌어질까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유추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갈리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동창회 나가면은 늘 쉽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랑 동갑 친구임에도 할머니가 다 돼서 나타났다던가, 그렇죠?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동안으로 속하세요? 아니면 노안으로 속하세요? 이런 자신감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자면 인체를 연구하는 이 연구진들도 이 부분이 너무 신비한 거죠. 같은 동감임에도 사람마다 다른 노화 속도는 무엇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는, 자, 같은 동갑임에도 이렇게 노안으로 발생된 분들의 몸속을 파헤쳐 보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같은 동갑임에도 차인표 씨처럼 동안이죠. 이런 분들의 몸속을 파헤쳐 보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길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생명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생체 노화 시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닳아 없어지고 짧게 마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항상 촉각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닳아 없어지고 있는 이 텔로미어를 단축시키지 않고 길게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아요. 인체를 연구하는 연구진들도 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잘 보존해야지만 겉으로도 동안이고 우리 몸속도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슬로우 에이징으로 우리가 곱게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 3번. 우리 그 주범을 찾아내면 돼요. 네, 주범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 텔로미어 길이를 자꾸 짧게 단축시켜서 같은 동갑임에도 이렇게 노안으로 만드는 그 주범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선물은 없지만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정말 강의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활성산소로 되게 오랜 시간 강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두 얼굴을 하고 있죠. 적당히 분비가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나 좋지 않은 세포를
퇴치해주는 고마운 역할도 하지만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활성산소는 계속 가행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식할 때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잠을 잘 못 잤을 때도, 그리고 담배 한 대 태웠을 때도, 그리고 우리 앞바다리 했을 때도 제관류 현상에 의해서 매일매일 활성산소는 계속 우리 몸에서 가행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되면서 우리 몸의 정상 건강한 세포가 계속 분열이 되죠. 그러면서 3단계 메커니즘이 텔로미어가 째깍째깍 단축되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세포 공격을 하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계속 이렇게 단축이 되고 마모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자 이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매일매일 가행 생성되고 있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노화와 그리고 질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큰 주범인데 이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황산화 원료. 자 보실게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렌, 베타카로틴을 섭취해서 매일매일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들을 섭취해서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는 건강한 세포가 파괴되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중성자 핵까지도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암이 생기고 아파지는 거죠. 노화의 가속도가 훅 붙는 거고. 자 보실게요. 지금부터 우리 파워 칵테일에 설계되어 있는 이 4가지 항산화 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리마인드 교육을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이 원료와 이 원료는 같이 동반 항산화 상호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세포 내막, 건막 모두 다 중화 차단시켜주는 원료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원료는 그 2가지 동반 항산화 상호 기능을 해주는 이 원료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이제 PM 하고 손 드실 거예요. 시작. 이쪽에서 먼저. 네. 아니 동반 상호작용이어서 2가지예요. 땡. 네. 다시 한 번 더. 다시 시작. 우리 사장님 다시. 네. PM 안 하시고 비타민 E 하면 안 돼요. PM 이렇게 시작. P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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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장님 2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동반 항산화 기능이라고 했죠. 자, 우리 사장님.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질문 잘 맞춰주셨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동반 항산화 상호 기능을 해줍니다. 먼저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제 손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 내막에서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 C가 중화하고 차단해 줍니다. 그럼 비타민 E는 어디서 해줄까요? 우리 몸속의 세포 건막에서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 차단하는 임무를 바로 비타민 E가 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E가 동반 항산화 상호작용을 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면역력이 무너져 있을 때 뭘 먹어라 하면 이러죠? 맞아요, 그렇죠? 네, 비타민 C를 메가도스 해라 막 이러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주시면은 우리 몸 속에 어떤 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PM 해주세요. 시작. 저 사장님, 네.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누굴 높여줘서? 비타민 C가?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네, 맞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비타민 C를 먹어야 왜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질병을 왜 예방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몸속에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비타민 C를 딱 섭취해 주시면은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물질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바이러스들을 퇴치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내추럴 킬러 셀, 그게 누구죠? NK세포가 면역세포죠. 암세포를 우리 매일매일 5,000개 이상 몸속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살상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세포, 면역세포 NK세포입니다. 자, 비타민 C를 섭취해 주시면은 이 면역력 높여주는 면역 물질인 인터페론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이 인터페론과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단짝 친구인 면역세포, NK세포도 활성도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 예방,
이런 면역력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료가 바로 비타민 C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셀레늄. 셀레늄은 우리 간에 글루타치온 다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글루타치온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의 항산화 기능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글루타치온이 점점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하죠. 뚝뚝뚝뚝뚝 감소되고 있죠. 근데 이때 셀레늄을 섭취해 주시면은 내 몸 속에서 항산화력을 높여주는 글루타치온이 재생되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카로틴 보실게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체내에서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베타카로틴 섭취해 주시면 체외로 배출해 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이 셀렌, 베타카로틴은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가행 생성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실게요. 이 연구는 NK세포가 10배 상승했다는 연구 논문이죠. 실제로 그 독성 화학물질을 섭취한 그룹에다가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자, 내추럴 킬러셀, 암세포를 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NK세포가 더욱더 활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 NK세포는 수보다 활성도입니다. 네. 수가 아무리 많아도 활성도가 약하면 역할 못합니다. 수는 적어도 활성도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 원료의 비밀 누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비타민 C가 그 작용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그럼 자, 질문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비즈니스 하실 때 이 부분 꼭 다들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 더욱더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점으로, 그렇죠? PM만의 강점이죠. 비타민 C가 사실 PM만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 다 있어요. 비타민 C 다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비타민 C와 우리 PM만의 비타민 C는 어떤 다른 강점이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 하실 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런 작용 효과도 보고 싶으시죠? 자, 똑같은 비타민 C라고 해서 다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인체의 흡수가 그만큼 좋은 비타민 C인지 팩트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타사의 비타민 C 많이 있지만 우리 PM은 다 NTC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비타민 C를 비롯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셀렌, 베타카로틴, 비타민 E 흡수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빠르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늘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실 때에도 똑같은 비타민 C여도 흡수율이 높은 걸 섭취하셔야 된다라고 비즈니스 하실 때 강점으로 말씀 주시면서 NTC가 바로 우리 그 효과를 발휘시켜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좀 보실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을 때, 그리고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항산화 원료를 섭취해 주실 때에는 이 원료가 정말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지 흡수율을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료 레시피도 좋은데 흡수율도 좋다라는 점 강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비즈니스 때 소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비타민 C가 아니라 진짜 비타민 C죠.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워 칵테일의 핵심 USP 이 한 페이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워 칵테일 한 포에는 앞에서 말씀 주신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4종의 항산화 프리미엄 원료가 독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원료는 무엇을 해준다라고 했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젊음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 잡힌 밸런스를 체내에서 실현시켜주고, 세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 유산균이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장 건강, 쾌변에도 참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파워 칵테일을 굉장히 사랑해요. 파워 칵테일 한 포로 우리 인체의 전신적인 모든 컨트롤 타워들을 케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파워 칵테일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섭취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됐을 때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잡는다라고 했죠. 이때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잡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비타민 C를 계속 많은 분들이 한 포 먹고 또 조금 있다 또 한 포 먹고 또 조금 있다 한 포 먹고 막 그렇게 먹잖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때려잡는 시간은 6시간마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드실 분들은 그 가대 섭취를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침에 한 포 드셔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좀 더 메가도스 하고 싶으신 분들은 6시간 기준으로 먹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액티바이즈 보실게요. 자, 아침에는 파워 칵테일로 활성산소 중화시켜주고 그리고 영양소 밸런스 잡아주신 다음에 점심에는 무엇이죠? 액티바이즈죠. 자, 손 들어 보실게요. 점심에 액티바이즈 나는 먹었다. 파워 칵테일보다는 조금 덜 드셨네요. 네. 섞어서 먹었어요. 오, 섞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파워 칵테일만 먹다가 아까 우리 사장님처럼 액티바이즈 섞어서 드시면은 파워 칵테일만 이제 단독으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섞어서 먹어야 너무 맛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더욱더 우수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액티바이즈를 왜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 총 비타민 A 8종 복합체군들이 액티바이즈에 설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라나 추출물 천연 카페인입니다.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는 천연 카페인이 액티바이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비타민 B군 하면 가장 떠오르는 역할 어떤 게 있으세요? 에너자이저 역할, 그렇죠? 비타민 B군 없이는 우리 몸속에서는 에너지 대사도 되지 않고 에너지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TCA 사이클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는 TCA 사이클, 에너지 생성 공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떡, 면 이런 고탄수화물을 먹죠. 먹으면 이때 내 몸에 비타민 B군이 아주 잘 충족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 TCA 사이클에서 그 밥, 떡, 면 탄수화물을 잘 받아다가 탄수화물을 잘 분해시켜서 에너지 형태인 ATP로 잘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되고 에너지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호랑이 기운이 막 뿜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에 만약에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TCA 사이클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섭취한 이 음식물들이 TCA 사이클에서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연구에서도 학회에서도 이분은 많이 먹지 않는데도 굉장히 계속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피곤한 비만 체형분들의 혈중 농도를 검사해 보니까는 비타민 B군이 결핍되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잘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몸의 에너지 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어떤 거 드셔야 돼요? 비타민 B군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브레인 포구 현상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졸리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만성피로 증후군은 비타민 B군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으니까는 TCA 사이클을 꼭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액티바이저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라나 추출물은 뭐가 좋을까요? 가라나 추출물 안에는 크산틴이 풍부하죠. 그래서 스태미너 향상 그리고 지구력 향상 그리고 이렇게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 두뇌를 총명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항상 에너지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점심에 드셔주시고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으면은 액티바이즈하고 크레아틴 같이 먹어도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크레아틴을 왜 같이 먹으면 좋은지 뒤에 가서 또 크레아틴 시간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액티바이즈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팁을 드릴까요? 나는 좀 약주를 자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에이, 왜 또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또 네, 내숭 아닌 내숭을. 나는 알코올을 좀 자주, 알코올과 친하다. 한번 계세요? 네. 자, 알코올과 친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이 체내에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약주를 드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 다음날 술이 잘 깨지가 않을 때가 있죠. 숙취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것도 바로 비타민 B가 내 몸에서 결핍되어 있으면은 알코올 분해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장애가 생겨서 숙취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숙취 해소 말끔하게 컨디션 아주 정갈하게 해주시려면은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해 주셔서 알코올 분해도 잘 될 수 있도록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액티바이즈 핵심 USP 이 한 페이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액티바이즈는 꼭 에너지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주 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력 비타민 액티바이즈 기억을 해주시고요. 체력 강화, 스태미너 향상에 좋은 원료로 액티바이즈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액티바이즈는 주로 언제 먹어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좀 많이 졸릴 때 그리고 오후에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아침에는 파워 칵테일 먹고 오후에는 그리고 우리 에너자이저 액티바이트 섭취하고 저녁에는 무엇이죠? 리스토레이트 드셔야 되겠죠. 네, 리스토레이트. 자, 리스토레이트 지금 벌써 드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벌써 드셨어요? 네. 그 우리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를 같이 혼합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맛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 보실게요. 리스토레이트는 우리가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은 따로따로 먹는 게 좋죠.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주무시기 한 4시간, 5시간 전에 드시면 참 좋습니다. 네. 자, 보실게요. 리스토레이트 지금부터 핵심 원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리스토레이트 안에는 총 8종의 무기질이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자,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4% 미만의 미량 영양소이지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외제차도 엔진이 뻗거나 기름이 주유되지 않으면은 차량 운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걸 그대로 우리 몸에 적용을 해서 4% 미만 영양소이지만은 무기질이 내 몸에 결핍되어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분개 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면역력 시스템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몸을 살리는 무기질의 그 첫 번째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질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산소 전달자 역할을 이 무기질이 해줍니다. 네, 자 보실게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막 요즘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리모컨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찾고 있고 가스레인지 막 공급 올려놨는데 다 타고 있고 계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지금 깜빡깜빡한 내 컨디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PM. 근데 무기질 중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철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두 분 다 드릴게요. 큰 박수 쳐주십시오. 네. 자, 우리 사장님 아까 봐주셨죠? 죄송해요. 두 번째는 안 됩니다. 그럼 자, 우리 사장님하고 아까 우리 사장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맞춰주셨어요. 자, 무기질 중에서도 8종 모두 다 그 작용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해주는 철분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자, 연구 결과에서도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표명한 바가 있죠. 연구 결과에서도 철분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무기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뇌로 산소 운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막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한 이유가 바로 리스토레이트에 있는 철분이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계속 우리 냉장고에 리모컨 넣어놓고 있으면 뭐 먹어야 돼요? 리스토레이트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뇌로 산소 운반 작용을 우리 무기질이 해준다. 무기질은 리스토레이트에 설계가 되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막 한우, 장어 몸에 좋은 거 다 먹었죠. 잘 먹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포동포동하죠, 그렇죠? 네, 아주 잘 먹고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맛있는 거 다 잘 먹고 우리 파워 칵테일, 비타민 다 잘 챙겨 먹어도 얘가 없으면 내 몸에 영양소 운반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얘는 누구일까요? PM, 네, 우리 사장님. 물. 땡, 네. 땡. 정답이 8종 다 있어요, 사장님. 자, 마그네슘. 자, 우리 사장님들 다 땡입니다. 자, 무기질 8종 이 모두가 우리 몸에 잘 섭취가 되면, 네, 잘 섭취가 되면 이 8종 모두 다 우리 몸 속에서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을 네, 잘 대사시켜줘서 필요로 한 곳에 영양소로 잘 운반을 시켜주고 몸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8종 무기질 모두 다 영양소 흡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몸을 살리는 무기질의 그 힘 첫 번째는 뇌로 산소 운반을 시켜주는 거 무기질이.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었죠? 내가 먹은 영양소들을 체내에 잘 흡수시켜주는 영양소 흡수 전달자를 이 무기질이 해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차병원의 면역센터에서도 어떤 암이나 이런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면역센터에. 그분들의 몸을 검사해 보니까 특정한 뭐 암이나 질병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파할까요? 뭐 어지럽다고 하고 막 피부 푸석푸석하고 왜 그럴까요? 잘 못 걷겠다고 하고 그 이유가 다 무기질 결핍이다라고 나온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질 섭취, 리스토레이트 섭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장님께서 리스토레이트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여쭤보니까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리스토레이트만 먹으면 눈을 못 뜨고 막 잠이 온대요. 우리 사장님,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솔직히 행복한 고민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병원에서 먹는 처방받아서 먹는 수면제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네. 오래 먹으면 막 턱도 떨리고 그런 부작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주죠. 수면제는 아니지만. 네. 제가 그래서 그 답변으로 행복한 고민이니까는 그냥 강의 들으시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밤에 잠 못 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 생체 다 무너집니다. 밤에 잠 못 자면. 리스토레이트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질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질과 함께 비타민 D가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불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바 수치를 정상적으로 조절시켜 줍니다. 가바 수치가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잘 조절이 되면은 내가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는 몸의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 호르몬 높이고, 그리고 밤에 꿀잠 잘 수 있도록 수면 욕구 높이고, 그리고 나서 영양소 흡수시키고, 그리고 또 뇌로 산소 운반 잘 시키고, 이걸 다 누가 해주는 거죠? 리스토레이트가 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리스토레이트의 핵심 USP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섭취는, 네, 우리 사장님 지방 방송, 네, 좋아요. 네, 자, 네, 리스토레이트를 5번도 먹는다고 하시는데 5번 먹으면 하루 종일 맨날 뭐 졸리겠어요. 그럼 맨날 행복하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무시기 한 4시간 5시간 전에 드셔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3종으로 몸의 설계를, 영양 설계를 잘 해주시고 나서 크레아틴 먹어야 되겠죠. 크레아틴. 자, 질문입니다. 크레아틴 우리 왜 꼭 먹어야 될까요? 좀 더. 알츠하이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네. 자,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아까 알츠하이머 이런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제가. 뇌 건강. 뇌 건강에 좋아요, 맞아. 뇌 건강.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 자, 두 분 다 받아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아요. 자, 보시면 크레아틴이 근육감. 자, 우리 지금 선물은 2명 받았는데 다 받으신 것처럼 왜 이렇게 들떠 계세요? 네. 자, 보실게요. 자, 크레아틴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근육 감소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크레아틴 보시기 이전에 우리가 크레아틴과 함께 짝꿍 누구 있죠? 크레아틴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크레아틴과 A 플러스 함께 먹어야 되죠? 한 상의 짝꿍입니다. 그 둘은 같이 먹어야지만 근육 합성이 됩니다. 체내에서. 자,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은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근력 운동인데요. 다 하체 운동이네요. 이 피가 내려가고 나면은 올라올 때는 발에는 그 심장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혈관인 정맥에 결국 정맥을 누군가 좀 짜주고 이렇게 해야 피가 원활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주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은 칼로리들을 충분하게 소모하는 게 필요한데 그 기초대사량을 늘린다고 흔히 말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큰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될 부분은
상체 근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수하려면, 그리고 당뇨병 안 걸리려면, 혈당 대사, 면역 대사 높이려면은 대사의 핵심 기능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허벅지 근육 잘 키워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종아리 근육,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종아리 근육 발달하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게요. 오, 그럼 제2의 심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동맥에서 발생하는 혈액은 심장에서 컨트롤해서 우리 몸을 돌려주지만은 정맥에서 발생한 혈액은 종아리 근육이 펌핑해서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이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육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죠. 근데 근육이 없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막 졸려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혈당 스파이크 맞이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내 몸의 혈액 중에 혈액이 떠다니는 당을 컨트롤 시켜주고 당을 대사시켜줄 수 있는 허벅지 근육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허벅지 근육이 많은 분들은 밥 먹고 나서도 기운이 넘칩니다. 졸려하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체내에서 안 일어나는 거죠. 즉 근육량, 허벅지 근육량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포도당 소비가 80% 이상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에 당이 떠다니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당뇨병 고민이 있거나 혈당 대사, 이런 혈당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우리 고혈압 약 드시면서 뭐 해주셔야 돼요? 뭐 고혈압 약 먹는 분들도 계시죠?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도 계시죠? 약만 먹을 게 아니라 뭐 해주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허벅지 근육을 우리가 운동만 한다고 키워지나요? 맞아요. 그냥 운동만 하면 오히려 근육 감소 옵니다. 근육 감소증 오기 때문에 단백질. 근데 우리가 40대 이후부터는 동화저항 현상 때문에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깁니다. 젊었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허벅지 근육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PM만의 솔루션으로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크레아틴부터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크레아틴이 동화저항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 먹어도 근육 합성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크레아틴을 드셔 주셔야지만은 둔감해진 근육 세포의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주 재료인 단백질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틴 먹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먹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죠. 운동하고 나서 또 근육 감소 안 오게 뭐 드시는 거죠? 웨이 드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일단 드셔주세요. 네. 그리고 기본 3종은 꼭 먹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 스쿼트 하시거나 까치발 운동 있죠? 이거 해주시면은 허벅지 단단해져서 우리 혈당 대사의 중심 기관인 허벅지를 늘 그렇게 탄력 있게 근육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테스트 해볼게요. 다 함께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 사진 속에 있는 자세 그대로 하실 거예요. 한 발 서기. 아직 지금 아니고요. 제가 스타트 할게요. 일단 서서,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 안 아픈 분들, 컨디션 좋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거 하실 건데, 우리 사장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제발 버텨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하고 10초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아니라 연구 기관에서 발췌된 아주 신뢰가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꼭 10초 버텨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제가 셀게요. 모두 다 이렇게 손 벌려주시고요. 네. 하실게요. 시작. 1, 2, 3, 4, 5, 10초 버티셔야 돼요. 6, 7, 8, 9, 10. 오, 좋아요. 자, 지금 요가 학원이 됐는데 자, 자, 앉아보실게요. 좋아요. 자, 우리 PM 요가 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제발 버티시라고. 자, 손 들어보실게요. 나는 10초 버텼다. 좋아요. 나는 못 버텼다. 제가 버티시라고 했잖아요. 연구 결과 10초 못 버틴 사람은
84% 이상이 다 사망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티시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 네. 자, 이렇듯이 하체 근육을 키워 주셔야지만은 사망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우리 하체 근육만 키워 주셔도 심내혈관 질환, 혈당 대사, 면역 대사 다 완벽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질문인데, 자, 보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답 다 말씀드렸어요. 하체 근육을 키우려면은 PM만의 솔루션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자, PM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 사장님 먼저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좋아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에 또 강의할 때 제가 이거 매번 갖고 올 거예요. 매번 갖고 올 테니까는 나날이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그 사망 비율을 우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PM 솔루션으로 모두 다 하체 근육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크레아틴이 어떻게 동화저항 상태에서 둔감해진 근육세포에 자극을 주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크레아틴은 우리 몸속에, 크레아틴은 그냥 먹는 원료일까요? 우리 몸속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육세포 안에, 우리 몸의 근육세포 안에 크레아틴과 인산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인산을 이렇게 아이 품듯이 품고 있다가, 자, 이 도표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뛸 때, 뇌로 생각할 때 에너지틱한 활동들을 하죠. 그럴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에너지 합해인 ATP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에너지 넘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 이때 ATP에서 이제 에너지 다 썼죠. 우리 집에 가면 피곤하고 방전되어 있죠. 그때 내 몸속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에너지가 텅 빈 상태, ADP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막 에너지틱하게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죽진 않고요, 다행히. 네. 쓰러진다기보다는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근육이 무리하게 힘을 막 빼냅니다. 무리하게. 그래서 근육 감소증에 걸리는 거죠. 3기 암보다도 무서운 근육 감소증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실게요. 에너지가 텅 빈 고갈 상태 ADP에서 이때 크레아틴이 자기가 아기처럼 품고 있는 이 인산을 ADP에 옜다 하고 붙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TP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TP가 되면 또 에너지틱한 활동을, 아주 스포츠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화폐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게 크레아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크레아틴이 계속 결핍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크레아틴이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ADP에서 근육을 짜내서 근육 감소증에 걸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까 의학계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이 근육 감소증은 온 건강, 면역대사, 혈당대사를 다 무너뜨리고 질병의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근육 감소증은 무려 3기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질병 코드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첫 번째 ATP를 계속 우리 몸속에서 합성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ADP가 되면 또 재합성, ATP 계속 재합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ATP, 에너지 화폐를 계속 재합성 시켜주는 그 독보적인 원료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이것만 읽어주세요. 시작. ATP를 빠르게 재생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크레아틴. 그래서 ATP 재생 시스템 크레아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크레아틴 보시면 크레아틴과 함께 마그네슘이 설계가 되어 있죠. 마그네슘 왜 넣었을까요? 이 마그네슘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만은 ATP 재합성을 더욱더 빠르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의 작용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근육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육을 생성시키려면 첫 번째
우리 둔감해진 근육세포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크레아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뇌 건강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크레아틴과 뇌 건강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뇌로 산소 전달자 우리 리스토레이트 먹으면서 크레아틴도 먹으면 좋겠네요라고 아까 서머리로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크레아틴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우리 뇌에서 신체 전체적으로 뇌에서 20%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자 보실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잠을 잘 못 자고 일하시는 분들 있죠. 밤에 잠 잘 못 자고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당직하는 분들, 그분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크레아틴을 공급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크레아틴 섭취하고 한 3시간 있다가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뇌에서 뇌 대사가 활동성이 적극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뇌 대사 기능이 향상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높아졌고, 그리고 나서 뇌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높아져서 특히 밤에 당직하시는 분들, 잠을 잘 못 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인지 기능 향상에 크레아틴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연구 결과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크레아틴은 이 뇌 에너지 세포에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래서 둔감해진 뇌 에너지 세포에다가 크레아틴이 섭취가 되면은 뇌 에너지의 향상,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만의 강점이죠. 우리는 순수 크레아틴 몇 프로라고 하죠? 100%라고 하죠. 그렇죠? 네, 강점입니다. 순수 크레아틴 100%가 왜 강점일까요? 만약에 타사 제품군들 보면 순수 크레아틴 70%, 50%, 60%, 8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는 100%예요. 그 이유는 ATP 제합성을 그리고 둔감해진 근육세포와 뇌세포에 더욱더 강력하게 전원 공급이 가능한 거죠. 자,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면 선풍기 미풍이 시원하세요? 강풍이 시원하세요? 그렇죠? 여름에 쪄 죽겠는데 미풍 도움 되나요? 오히려 발로 차게 돼요. 그쵸? 에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강풍 정도 돼야 강력하게 시원해지는 거죠. 그걸 그대로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순수 크레아틴 100% 이게 강점입니다. 우리는 70%, 50% 함유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둔감해진 근육세포의 에너지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핵심 USP입니다. 크레아틴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동 전에 먹는 게 좀 좋겠죠. 네, 운동 전후 모두 다 좋긴 하나 좀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운동 전에 좀 먹어서 몸의 활력도를 좀 높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파워 칵테일을 섞어 먹어도 맛있고요. 네, 무색무취입니다. 네, 우리 피트라인 제품과 혼합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그 논문에서도 이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흡수율이 좋은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고단백, 고단백, 탄수화물 이렇게 식사하시고 크레아틴 먹어도 흡수율이 좋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3스푼 드세요. 3스푼. 네, 좋아요. 우리 크레아틴을 워낙 사랑하셔서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둔감해진 근육세포에 전원 공급하고 나서 근육량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단백질 A+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A+ 안에는 우리 비타민 B6가 주 원료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 고기 먹고 막 이런 거 먹죠? 근육 합성하기 위해서 고기 드시죠? 그런데 비타민 B6가 체내에 결핍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먹은 고기가 근육과 혈액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근육과 혈액으로 한마디로 가지 못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 내가 먹은 이 고기 단백질이 근육과 혈액으로 가게 하려면 꼭 필요한 재료가 누구이다? 비타민 B6입니다. 네. 자, 그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 그리고 근육 합성이 아주 효과적인 강력한 근육 비타민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읽어주십시오. 시작! 비타민 B6 없으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새고 근육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함께 그럼 비타민 B6만 있으면 근육 합성이 좋은가? 반드시 필수 아미노산 BCAA 3종
필수 아미노산 EAA 5종 함께 섭취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mTOR라는 신호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mTOR라는 신호 스위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장님. 유신이 켜주는 건 맞아요? 네,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었죠? 유신이 켜주는 건 맞아요? mTOR라는 신호 스위치가 무엇일까요? 자, 이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보실게요. mTOR는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 단백질 합성 신호 스위치입니다. 얘가 켜져야지만 단백질을 먹었을 때도 근육이 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를 쉽게 돕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때 보실게요. 아까 유신 나왔어요. 우리 A+ 안에 설계되어 있는 이 유신과 이런 L-이소로신, L-로신, L-발린 이런 원료들이 mTOR라는 근육 합성 촉진 생성을 도와주는 스위치를 켜줍니다. 네, 특히 유신이 그 역할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죠. 이 mTOR라는 근육 합성 스위치가 내 몸에서 켜지지 않으면은 절대 내 몸에서는 단백질 그리고 근육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우리 A+는 mTOR의 신호 스위치를 켜주는 아미노산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AA 우리 A+의 강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이 AA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로 논문에서도 아까 동화저항 상태 말씀드렸죠. 동화저항 상태는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성되는 몸의 환경인데 40대 이상부터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AA가 동화저항 상태를 깨주고 근육 생성과 근육 감소를 방어한다라고 논문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A+ 안에는 이렇게 B6, 비타민 B6가 근육 비타민이죠. 근육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근육 대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8종이 근육이 잘 생성되고 근육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근육 아주 에너자이저 강화 원료들로 총 망라해서 다 집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단백질 드시고 싶으시면은 A+ 드시면 좋겠다라고 네,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6캡슐을 어떻게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한 번 3알 먹고 또 3알 먹으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1일 섭취 기준? 자, 제 손바닥만한 이 단백질, 이 고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요만한 거 있죠? 100g, 100g, 200g 이거를 이 두 쪽을 아침에 두 쪽, 점심에 두 쪽, 또 저녁에 두 쪽 이렇게 드셔야지만은 1일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맨날 스테이크 두 쪽씩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네,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비싸서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비싸서 못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먹으려면 물려서도 못 먹겠어요. 그럼 맞나요? 6캡슐이? 6캡슐로 우리 하루 단백질 충족이 다 됩니다. 안 많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 팁처럼 안 많다 생각하시면서 3캡슐 먹고 또 3캡슐 먹고 그렇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기 두 쪽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뮤노겐이죠. 자, 뮤노겐은 제가 포인트만 잡아 드릴게요. 자, 뮤노겐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혈관의 독성 물질, 혈관의 아주 무서운 동맥경화 불쏘시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뮤노겐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호모시스테인은 어렵지 않아요. 혈관 내피세포에 계속 상처, 스크래치를 내고 그리고 혈관 벽 안에 혈전 생성, 피떡을 생성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네. 얘를 막아주셔야지만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실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뮤노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고기를 먹었죠? 맛있는 한우를 먹었죠? 그럼 우리 몸속에는 어떤 단백질을 내가 먹던 간에 단백질을 먹으면은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메티오닌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비타민 B6, 뮤노겐 안에 설계되어 있는 비타민 B6, B9, B2의 내 몸에 잘 뮤노겐 열심히 드셔서 내 몸에 잘 충족이 되어 있으면은 이 메티오닌을
이 메티오닌과 비타민 B6, B9, B12가 잘 결합 반응을 해서 정상적인 시스테인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러면 내 혈관의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내 혈관 속에서 키울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뮤노겐을 안 먹게 되면 B6, B9, B12가 몸속에 없죠. 결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고기, 이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네, 비타민 B랑 결합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 안에 독성 물질, 네, 혈관 내피세포에 계속 스크래치 생기고 피가 철철 나고 거기에 피떡이 생기고 혈전이 생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호모시스테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자, 질문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이 혈관 독성 물질 이제 아셨죠? 고기를 먹고 뭐 아까 고기 먹으면은 단백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메커니즘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혈관의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생성을 유발하는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개 다 누가 말씀 주셨어요? 세 개 다?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세 개 다를 아시는 거 보니까 아침마당 보셨죠? 아침마당. 그렇죠? 정답은 바로 세 개 다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에도 우리 우유와 유제품을 먹을 때에도 메티오닌이 생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 B6, B9, B12가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착한 학생으로 교화시켜줘서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해주고 대사시켜주는 작용을 갖고 있는 원료들인 역할을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뮤노겐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발병하게 되면 우리 심혈관 질환, 혈관병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생기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얘네들이 당연히 지방간을 유발하죠. 그리고 우리 그 뼈에 파골세포를 마구마구 활동하도록 돕는 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의 주력 역할이기 때문에 뼈가 연약해져서 계속 이렇게 고관절,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퇴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질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을 퇴치할 수 있는 원료는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6, 비타민 9, B12, 어렵게 하실 거 없이 B6, 9, 12 얘네들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잘 대사시켜주고 분해시켜줘서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작용을 해주고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농도를 조절시켜준다. 정상적으로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12주간 B6, B9, B12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정상적으로 농도가 혈중에서 조절되었다라고 정상화되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뮤노겐 안에 설계가 되어 있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뮤노겐 안에 보시면은 B6 그리고 B9, B12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화시켜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진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찍다가 우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만나요? 잘못하면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대광고 그리고 저작권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말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스터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고 비즈니스 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전하게 오래 봐야죠, 그렇죠? 좋은 곳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자, 첫 번째 뮤노겐의 역할은 호모시스테인 분해 능력자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자, 보실게요. 아르지닌, 그 다음에 멜론 분말, 얘들을 굳이 왜 넣었을까요? 누가 말씀 주셨어요? 혈관학장 누구예요?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누구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누구예요? 우리 사장님?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선물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네,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L-아르지닌과 멜론 분말을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몸에 평활근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 외에도 우리 식도, 이런 방광, 그리고 혈관,
이런 장기 내벽에 평활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평활근이 이완과 수축 작용이 잘 되어야지만 혈류량이 정상적으로 내 몸에 공급이 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하지 부종 같은 것도 왜 생기는 거예요? 평활근이 고장나서, 판막도 고장나서지만은 평활근이 이완과 수축 기능에 정상적으로 작용을 못하면은 혈류량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몸이 막 부종이 생기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 보실게요. 뮤노겐에 설계되어 있는 L-아르지닌 멜론 분말 그 작용을 해줍니다. L-아르지닌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세포로 가는 고속도를 넓혀주는 역할. 이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L-아르지닌은 질산화 질소, NO를 생성시켜주는 원료입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반응 과정이 우리 L-아르지닌 섭취를 하죠. 섭취를 하면 밑에 보실게요. 질산화 질소, NO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혈관 속에 있는 평활근이 직경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직경이 원활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이 평활근, 혈관 근육에 있는 평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죠. 직경이 넓어지면서 혈액량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산소와 이런 영양소, 산소, 영양소, 혈액량이 잘 우리 몸에서 증가되고 잘 운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저와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L-아르지닌 섭취하면 질산화 질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혈관 평활근이 잘 이완이 되죠. 직경이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증가되고 그 혈관 확장로를 통로를 통해서 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이걸 제가 2번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멜론 분말 왜 넣었을까요? 맛있으라고 넣었을까요? 자, 보실게요. 자, NO라는 질산화 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는 원료죠, 그렇죠? 그걸 L-아르지닌 먹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O만 생기면 뭐예요? NO를 겨우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NO가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 반응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혈관을 수축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멜론 분말을 왜 넣었냐면 시너지 작용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이 멜론 분말은 혈관 평활근 직경 안에 생긴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생성된 NO 보호해 줍니다. 네, 보호해 줍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보실게요. 이 뮤노겐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죠?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호모시스테인 분해 능력자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시작. L-아르지닌은 NO 생성을 통해서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고 넓혀주고 혈류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멜론 분말은 어떤 역할을 하죠? 시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NO를 보호해서 혈류와 영양 공급을 해주는 시너지 작용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O 생성, 그쵸? L-아르지닌, 멜론 분말은 NO 보호 이렇게 해준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뮤노겐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2가지 건강 케어를 위해서 드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누구예요?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작용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사례예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갤링핏이죠. 갤링핏은 제가 핵심 USP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우리가 갤링핏을 이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름철에 활동을 많이 하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 케어를 위해서 갤링핏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뼈와 뼈 사이에 누가 존재하고 있죠? 아주 얇은 조직이 있습니다. 네, 연골이 있죠. 네, 이 연골은 얘보다도 얇아요. 이 종이백 단단한 거 얘보다도 더 얇아요. 자, 저 A4 용지처럼 흐물흐물합니다. 그러면 이 연골은 우리랑 평생 함께 가는 걸까요? 아니면 좀 뭐 훼손되면 다시 바깥 끼울 수 있을까요? 평생 함께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 연골에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연골의 그 핵심 성분을 우리가
주유가 바닥나서 운행이 안 되는 차의 주유에서 다시 차 운행시키는 것처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연골안의 핵심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을 계속 주유시켜 주셔야 돼요. 프로테오글리칸도 생체 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없어집니다. 자, 프로테오글리칸 부족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테오글리칸이 연골의 핵심 성분입니다. 자, 우리 WMC 갔다 오신 사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다녀왔다. 네, 거기 가서 막 3단 점프하고 막 뛰어다니셨어요? 네, 3단 점프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누구 덕분이죠? 연골의 핵심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 덕분입니다. 근데 자, 갤링핏 안에는 그 프로테오글리칸을 계속 생성시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원료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실게요. 자, 갤링핏 안에 설계되어 있는 글리코사민은 어떤 작용을 하죠? 새 연골을 만들어주고 기존 연골이 부서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주는 원료가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그게 갤링핏 안에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실게요. 자, 이 글루코사민은 우리 연골과 그리고 이 뼈에 존재하고 있는 글루코사민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을 계속 생성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의 기질을 형성시켜주고 자, 지방방송 꺼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글리코사민은 연골의 기질을 형성시켜주고 연골의 탄력도를 강화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갤링핏 안에 글루코사민 설계가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보실게요. 그럼 가금류 연골 분말 이걸 굳이 왜 넣었을까? 그렇죠? 좀 의아하시죠? 그렇죠? 자, 귀 쫑긋 하고 들어주십시오. 가금류 연골 분말은 우리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단일적인 역할만 하는 원료, 단일 성분만 넣은 게 아니라 이 가금류 연골 분말은 이러한 작용을 다 해줍니다. 가금류 연골 분말 안에는 콜라겐, 콘드로이친,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 이 모든 연골 구성의 핵심 성분이 가금류 연골 분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골과 이 관절 건강의 핵심 성분들이 다 얘네들이죠. 이 한태가 다 어디 들어가 있다라고요? 가금류 연골 분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골의 구조를 계속 안정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가금류 이 연골 분말을 설계한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정리해 드릴게요. 갤링핏은 우리가 계속 뛰어도 관절이 건강하게 연골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프로테오글리칸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핵심 물질로 설계되어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 좀 여담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강의할 때. 네. 그 저희 어머니가 이쪽 골반 뼈 있죠. 이쪽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실제로 아파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PM 사업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원아, 나 갤링핏 지금 이틀밖에 안 먹었는데 이제 안 아파하시더라고요. 안 아프대요. 네. 그건 저도 듣고 웃었어요. 엄마 이제 PM 사업자 다 됐네 하고 웃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웃으면서 그냥 조크로 말한 건데 제품이 그런 작용들을 해주죠. 연골에 아주 건강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원료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우리 독일 정말 그렇죠? 우리 독일 박사진 분들 아주 최고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섭취는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기호에 맞게끔 편리하게 섭취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액티브젤 발라주셔야 되겠죠. 액티브젤은 바르는 갤링핏입니다. 제가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액티브젤은 첫 번째 연골의 쿠션 역할을 지원해주는 원료 콘드로이틴 그리고 가라나가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은 연골의 이런 충격 흡수를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원료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운동하시고 근육통 그리고 허리 통증 이런 거 호소하시죠. 무릎 통증 그럴 때 이런 소염 진통제 같은 역할들도 해줍니다. 원료가 그렇게 배합이 되어 있어요. 흰 버드나무 그리고 여기에서 붉은 뿌리 이런 원료들은 우리 그 연골과 관절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로 인해서 무릎이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저해시켜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절 조직을 보호해주고 염증 매개 물질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원료들이 해주기 때문에 특히 막 통증 있는 분들은 발라주시면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통증을 진정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다들 경험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자 연골에 항산화 지원해주는 원료들, 근육을 풀어주는 진정시켜주는 쿨링 수딩 케어 원료들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연골이 계속 항산화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우리 이름 무엇이죠? 보실게요. 네, 바르는 갤링핏 액티브 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제품은 꼭 한 거 같이 운영을 해주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무릎이 좀 아프다. 관절이 좀 아프다. 그럼 우리 갤링핏하고 액티브 젤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M만의 솔루션도 프로그램입니다. 서두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무릎 관절과 좀 관절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젤하고 갤링핏만 먹는 게 아니라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근육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무릎 근육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크레아틴 그리고 A 플러스 그리고 갤링핏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콜라겐 우리 뷰티 들어가면 좋겠죠? 자, 지금도 동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실 거예요. 자, 관절 건강을 위해서 근육 케어해 줄 수 있는 PM 제품이랑 왜 같이 먹어야 되는지 우리 의학적으로 관절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갤링핏하고 액티브 젤만 드시고 뷰티만 드시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관절 건강은 어떤 거죠? 네, 근육 챙길 수 있는 크레아틴과 A 플러스와 이 제품들 같이 먹어야지만 관절 건강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좀 강의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강의한 제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 스타 상품 기본 3종, 그렇죠? 그리고 기본 3종 중에 우리 그리고 크레아틴, A 플러스, 그리고 뮤노겐, 그리고 또 갤링핏, 액티브 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기본 3종을 통해서 우리 활성산소도 타파하고 에너지 생성도 시키고 밤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호르몬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리스토레이트로 이 3종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크레아틴과 A 플러스로 동화 저항을 깰 수 있는 근육 합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뮤노겐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혈액순환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정상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링핀과 액티브 젤로 관절 건강 케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무더운 여름에 이 제품군들로 아주 에너지 넘치는 활동 제품 잘 드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